이번에는 예술의 개념입니다. 앞의 설명에서 예술 또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예술과 경제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술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경제를 따지면 안 된다 등등의 주장은 편견이지요.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편견을 교정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편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예술, 학문의 구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술과 인문학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들을 밝히기 위해 예술의 발달 과정을 따져봅시다. 이런 논의가 대체로 그러하듯 기원은 보통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그리스 이전에도 예술 활동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이 무렵이라 그래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술을 테크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기술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단순 기술과 구분해서 보다 깊은 수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기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테크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문학적 기예, 다른 하나는 통속적 기예. 인문학적 기예는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는 문법, 기하, 논리 등이 포함되고요. 통속적 기예는 형상을 표현하는 회화와 조각 등이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음악과 시는 기예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들의 전능과 닿아 있는 종교적인 영역, 그리스어로는 무식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라틴어로는 아르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예술, 즉 아트의 기원인데 지금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중세 대학에서 배우는 인문칠과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인문학적 기예들이 포함되고 수사, 산술, 천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종교 영역이었던 음악이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음악에는 조화가 필요한데 선율을 조화롭게 만들려면 논리적으로 음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믿었거든요. 자, 반면 시는 여전히 종교적인 영역,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철학을 밝히는 분야로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철학은 중세, 즉 종교의 시대니까 종교 철학이고요. 고대 그리스의 통속적인 기예는 장인적 기예, 그러니까 직능 길드에서 전수되는 세련된 기술들로 계승되었고요. 자, 이것이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 다시 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이지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봉건 제도에서 개성 중심의 사회로 바뀝니다. 르네상스에서 르는 현대 영어의 리에 해당하는데 다시 혹은 되돌린다 라는 등의 뜻입니다. 르네상스는 탄생, 태동, 기원 등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부활 혹은 부흥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부활하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신 문화를 다시 부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저술이 재평가받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즉 포에티카입니다. 이 책은 다음에 더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문예창작, 스토리텔링 전공자의 필독서입니다. 아직 읽지 않은 사람은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를 통해서 대사가 전달되는 연극 형식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더 이상 신에 종속된 종교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창작자가 만들어낸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 시가 예술, 즉 아르스에 포함이 됩니다. 아르스에는 이 외에도 중세의 인문칠과에 속했던
음악, 장인적인 기회에 속했던 회화, 조각 등이 더해지고 이것이 근대에 전해지면서 전통적인 예술 분야가 됩니다. 반면 인문 7과의 나머지 분야, 그러니까 문법, 수사, 기하, 산술, 논리, 천문 이런 것들은 예술에서 벗어나 별도의 학문 영역으로 구축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은 기술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적인 수련이 필요하다. 또 예술과 학문은 본래 한 몸이었다. 이제 둘을 학문과 예술, 예술과 학문 어느 쪽에 종속되지 않는다. 둘은 평등한 관계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문적인 수련 또한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과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 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강의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이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여러 분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